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을 소개할게요. 오늘은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 이 부분은 인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식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식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어떤 말에 대한 거부입니까? 인식 행위가 실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에 대한 거부예요. 인식 행위는 실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식 현상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실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인식 기능을 조건으로 인식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 인식 현상도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즉 이 말은 존재의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인식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인식은 감각한 것을 해석해서 아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감각한 것을 해석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세조는 인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감각하고 지각하고 식별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감각하면 감각한 것이 생기겠죠. 그 감각한 것을 지각한다고요. 지각하면 지각한 것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각한 것을 식별한다고요. 여기서 식별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식별하는 이 기능은 의에서 일어나는 식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해요. 이 칠판에다가 간결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감각하죠, 지각하죠, 식별하죠, 의식하죠. 그런데 감각하고 지각하고 의식하는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날까요? 연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과정. 감각하는 과정을 감각적 과정이라고 하죠. 지각하는 과정을 지각 과정이라고 하죠. 의식하는 과정을 의식적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감각적 과정을 물리적 과정이라고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지각적 과정을 심미적 과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먼저 감각적 과정, 다른 말로 물리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결하게 살펴볼게요. 인간은 감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감각하는 기능이 몇 가지입니까? 감각하는 기능은 6가지죠. 시각하다, 청각하다, 후각하다, 미각하다, 촉각하다, 정신하다. 이게 다 감각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안, 이, 미, 설, 신, 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알아야 할 거 아니라고 쓰면 이 아니라는 말이 시각한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시각하는 과정이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산출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행위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의 현상을 우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얘기인데 남북에서 걸어서 북극 가는 것만큼 먼 길인가 봐요. 그게 얼마나 멀었으면 그 오랜 시간에도 이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강조했죠. 왜 아니라고 그래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각하는 인식 기능을 조건으로 아니라고는 존재가, 아니라고는 현상이 조건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시각하고 있잖아요. 산을 시각하고 있으면 산을 시각하는 눈이 생겨났다고요. 딸기를 시각합니다. 그러면 딸기를 시각하는 눈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면 아까 산을 시각하는 눈은 사라졌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는 존재의 현상이 시각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익히려면 사티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차려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뭔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감각하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감각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감각 기능은 감각하는 행위와 감각되는 행위가 조건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납니다. 감각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 감각하는 그 행위를 일으키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 몸 안에서. 또 감각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런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내 눈이 생겼다, 저 산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감각한다는 것을 행위와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감각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 눈으로 저것을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공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밖에 있는 대상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대상이 다 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 대상이 있고 없고 그런 걸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 어떤 프로세스가 가동되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라고 끄덕끄덕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와 불교의 지견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이해는 지적인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불교의 이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불교의 이해라는 것은 지견을 말하는 거예요. 지견, 지는 안다는 말이고 견은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과정 안에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못하면 국자로 살면 됩니다. 감각한다는 말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감각한다는 것은 행위의 과정이면서 현상의 과정이다. 여기 현상은 존재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물질이라고. 그래서 감각하는 이 과정을 물리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감각 과정이 일어나는데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적법이 결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감각한다는 것은 물리적 기능입니다. 이때 물리적이라는 말을 심리적이라는 말과 의식적이라는 말과 비교를 해갖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물리적이라고 하냐? 그러한 자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감각하는 물리적 기능이 육처에서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냐면 지각의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각 없이 지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해석해서 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석해서 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붙어 있잖아요. 해석해서 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들어낸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 심리적 과정에 자기 행위가 수반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한 것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 심리적 과정에 수상행이 포함되는 거예요. 지각한다. 이 말은 수상행을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갔다 오면 그곳에 대한 심상이 머릿속에 남잖아요. 거기 참 좋았어. 또 가고 싶어. 어떻게 해서 그런 심상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졌냐면 자기가 거기 가서 안이비설신의로 감각한 것을 해석하고 판단한 거예요. 지각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오래 할까요? 짧게 지나가 버릴까요?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 지각의 과정, 이 지각적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과정이라고 해요. 지각한다는 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행위의 과정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상의 과정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행위와 현상이 계속 붙어 다니죠. 이 행위와 현상이 계속 붙어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그 해탈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묶여있는 데서 풀려났다 이런 뜻이요. 탈, 갇혀있는 데서 벗어났다. 묶여있고 갇혀있는 데서 풀려나고 벗어난 것이 해탈이요. 문자 그대로 지금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해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해탈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해탈을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세존의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탈이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한 개인의 인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는 물리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이 조건적으로 결합하는 공부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색신과 명신은 조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색에는 명신의 의미가 나타나 있고 명신에는 색신의 물질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가진 물질의 세계예요. 이 명신과 색신이 결합을 해서 어떤 과정 속에 포함되냐면 한 개인의 의식 과정 속에 포함돼요.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쪽이 명신입니다. 명신도 의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색신도 의식된 것으로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말 속에는 식별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식별의 기능이 없으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명신이 나타났다, 색신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신과 색신이 의식된 것으로 식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명신과 색신은 모두 의식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명신과 색신은 의식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인간의 인식 과정은 명과 색과 식의 조건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죠.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해서 공부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뭐였냐면 인식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식과 명과 색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한 개인의 인식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지 거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있어서 인식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오늘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행위가 나타나면 그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존재 현상이 자기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 있는 컵은 저기 있는 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식 과정에서 인식된 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오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아, 인식이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공부는 뭐냐면 이런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산출된 생겨난 존재 현상도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존재에 어떤 실체가 숨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요. 불교가 참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인식행위가 인과적으로 쭉 발생하는 것을 조건 발생이라고 그래요. 또 인식 현상이 인과적으로 쭉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식과 명색의 공부 아닙니까? 행위가 실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이 말 속에는 행위의 인과적 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인과적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인식 현상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행위의 작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죠. 행위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의 이 말을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어떻게 행위하는 작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할까?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에 머무르냐면 실체론적 사고방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행위자는 행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발생했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경험적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식의 분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식은 대상을 갖습니다. 식이 대상을 갖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이 유형별로 나누어지면 식은 그 유형별 대상에 대한 식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식은 그렇게 대상에 따라 조건적으로 분화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